졸지 마세요. 졸면은 자기를 막 때리세요. 그렇죠? 어떻게라도 잠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자, 978번 갑시다. 자, 일단 ABC에 대해서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루트 2하고 루트 3이 대충 어떤 수인지 아나요? 루트 2는 대충 1.4. 1.4 오케이, 된다. 루트 3은 1.7 7, 3, 2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4하고 1.7을 대입해가지고 답을 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근데 지금 사실 그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이 A라는 좌표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의미하는 건 얘하고 얘의 중점이다라고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은 요것과 요것의 중점이다라고 해서 1대1 여기가 A가 이렇게 찍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B라는 점은 눈치가 있다면 1하고 3, 1하고 3이니까 몇 대면? 1대 루트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를 선분 PQ를 1대 3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는 건가요? 실제 해보면 1 더하기 3분의 1에다가는 Q를 곱하는 거죠. 루트 3 이렇게 3에다가는 P를 곱하니까 3루트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Q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1대 3으로 내분하는 여기를 여러분들이 B라고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A는 B보다 크구나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대 몇? 백이니까 외분이네요. 그럼 얘는 3대 1 외분한다 라고 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에러니까 그래서 PQ에서부터 3대 1 외분하는 점은 3만큼 갔다가 1만큼 돌아오는 여기가 C가 찍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은 B, A, C 요 순서가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각각을 내분점, 외분점의 형태로 읽어주는 게 978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976번 갈게요. 976번. 네, 976. 옆에 있는 준기랑 송이가 pit불 두 사람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거. 자, 준기 A라고 하고 송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읽으면서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준기가 여기 10k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8km 아래로 움직인대요. 그러면 요놈의 좌표를 0,10-8t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10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매시간 8씩 움직이는 거니까 10-8t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송이는요 여기서 출발한대요. 근데 이쪽으로 60 움직인대요. 그러면 송이의 좌표는 6t,0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예초일로 60 움직입니다. 여기가 송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언젠가? 그 말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언제가 최소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선분 A, B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럼 선분 A, B라는 것을 구해주시면 선분 A, B는 점과 점 사이 자, 최소값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든지 아니면 피타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해주면 여기서 여기 빼고 제곱하니까 36t 제곱 따라오고요. 여기서 여기 빼고 제곱하니까 8t-10의 제곱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럼 안에 있는 게 몇 차식? 2차식. 2차식의 최대 최소. 2차식의 최소. 2차함수의 최소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 정리하고 2차식의 최소값 구해주면 답이 나온다. 넘어갈게요. 자, 993번 갑시다. 993번. 자, 삼각형이 있는데, 네. 여기가 O,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P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문제 보니까 삼각형 OAP의 넓이가 이놈의 넓이가
삼각형 OAB의 넓이의 3배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피해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 비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대입할 거예요? 1, 이게 쉽죠? 그럼 얘는 뭐예요? 3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써보면 OAB가 1이면 OAP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가 3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몇이라는 얘기? 2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자체는 요놈의 넓이와 요놈의 넓이가 1대1인데 밑변은 지금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고 미안합니다. 높이가 똑같은 상황이고 밑변만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놈의 넓이가 1대1이라는 얘기는 요 밑변의 비율 또한 1대1일 것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따라올까요? 그럼 P라는 좌표는 A, B의 내분점, 외분점. 태어나 몇 대면 외분하죠? 몇 대면? 오케이. 3대 2로 외분하는 점, 3대 2 외분하는 점을 P 이렇게 보여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항상 넓이의 형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이렇게 구해주신 다음에 길이비 찾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얘가 993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1006번 갈게요. 1006번. 1006번. 그리고 1007번도 가면 될 것 같아요. 1,6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BC가 있는데 이 AB하고 AC의 중점을 M, AC의 중점을 N 이렇게 잡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때 x1 더하기 x가 2라고 나왔고요. y1 더하기 y2가 4라고 나왔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이건 무게중심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네요. 자, 천천히 볼게요. 자, 일단 이 M이라는 좌표가 A, B의 중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B의 좌표를 지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랑 요놈의 X좌표랑 요걸 더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X1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거 더한 다음에 이거 나누니까 X1이 나오는 거죠. 다시 이거랑 이걸 더해서 이 X1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 X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따라올까요? 마찬가지로 요놈의 Y좌표랑 이놈의 Y좌표를 더해서 이 Y1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이 Y1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나누면 끝나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C의 좌표 구할 수 있겠죠? 이놈의 좌표와 이놈의 좌표를 더해서 이 X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 X2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이 Y2 마이너스 6 이렇게 각각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 G를 구하면, 왜냐면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해선 ABC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건 좌표를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니까 얘는 3분의 다 더하면 되죠? 됐습니까? 3개 더해버리니까 2x1 더하기 2x2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여기는 3분의 2y1 더하기 2y2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따라올까요? 그러면 문제에서 x1 더하기 x2가 2라고 했으니까 2 대입하고 4니까 4 대입하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오겠네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니까 얘가 1006번이었어요. 넘어도 될까요? 1007번 갑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BC의 중점을 뭐라고? AB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다.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1,2. 이때 B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누굴 구하라? 뭐 이걸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갑시다. 여기가 지금 중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B의 좌표를 먼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요걸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요놈이랑 요놈을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걸 2배한 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알고 있으니까 C좌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더하면 요거에 3배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3개를 더해서 3이 나와야 돼요. 그럼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뭐죠? 오면 되나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y좌표 3개 더해서 6 나와야 됩니다. 그럼 y좌표 3개 더해서 6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BC의 중점을 구해주니까 답은 더하고 2로 나누고 더하고 2로 나누니까 얘가 답이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중점을 가지고 나머지 좌표를 그냥 구해버리기만 하면 답이 조금 깔끔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 1030번 가기 전에 네, 자 가기 전에 유형 16번에다가 또는 그냥 필기노트에다가 하나 필기해 줄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어떠한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 A, B, C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 여기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여기다가 내가 P를 잡아버리고요. B, 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여기다가 Q를 잡아버리고 C, 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여기다가 R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여기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저거 한번 증명해 줄 거고 그에 따라 여러분들 문제를 다시 나중에 쉽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일단 내가 A를 x1, y1, B를 x2, y2, C를 x3, y3라고 하면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얘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일단 이렇게 나오는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내분점들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PQR의 좌표 또한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따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PQR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P의 좌표가 M 더하기 N분의 M에다가는 요거 곱하고 N에다가는 다른 거 곱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Q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Q의 좌표가 N 대 N 내분점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NY3 더하기 NY2 자 마찬가지로 R의 좌표 구해주시면 이렇게 M 대 N 내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M 더하기 N분의 M에다가 이거 곱하고 N에다가 다른 거 곱하고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때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을 한번 구하면 봅시다. 얘는요 3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이 3개를 한번 더해보면 분모가 M 더하기 N으로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맞나요? 다 갖다 씁시다. MX2, NX1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더하기 MX3 더하기 MX2 더하기 여기는 요놈 갖다 쓰니까 MX1 더하기 NX3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주어진 예를요 x1으로 묶어버리면 m 더하기 n이 따라오고요 x2로 묶어버리면 이거 m 더하기 n이 따라옵니다. x3로 묶어도 얘가 m 더하기 n이 따라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m 더하기 n이랑 그놈들을 다 약분시켜버릴 수 있겠죠. 결론이 뭐냐면 얘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마찬가지로 y좌표 또한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은 A, B에 대하여 내분점, 내분점, 내분점이 일정한 비율로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럼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저거 하나 외워주시면
1009번 잠깐 눈으로 볼까요? 1009번. 여러분들 1009번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잘 풀었나요? 뭐 ABC의 좌표를 구해서 풀었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각각의 내분점이 모두 똑같으니까 ABC의 무게중심이 PQR의 무게중심과 똑같다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마찬가지로 1010번도 각각의 외분점도 똑같이 가져가시면 외분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같은 비율로 흘러갔을 때 그놈들을 정리하시면 무게중심이 일치하게 나온다. 이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네, 얘가 지금 하나의 그냥 개념 좀 정리해 준 거고요. 자, 이어서 문제 풀러갈게요. 1030번 가겠습니다. 1007번 했나요? 했죠? 자, 1030번 갈게요. 하나 줄래요? 때리세요. 그렇군요. 이제 1등이군요. 자, 1030번에다가 별표 한 3개 써놓고 봅시다. 1030번. 그리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볼게요.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선분 A, B가 A랑 B라는 점을 선생님이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A들을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Q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A, B에 대한 M 대 N 외분점을 그려야 되는데 M이 N보다 큰 상황이니까 저 Q라는 점은 여기 어딘가 찍혀서 M 대 N 일단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 Q를 여기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삼각형 OAQ의 넓이가 16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O라는 애가 대충 여기 어딘가 있는데 이때 삼각형 OAQ 요 놈의 넓이가 16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전체 문제의 틀부터 좀 설명을 해보면 여기의 넓이가 16인데 이 비율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보면 여기가 지금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요. 점의 좌표가 모두 나와 있으면 항상 그 다각형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점의 좌표가 모두 나와 있으면 그 다각형의 넓이는 항상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신발끈 공식 이런 거 들어갔나요? 초면이에요? 들어갔어요? 그럼 신발끈 공식 쓸 줄은 뭐 기억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놈의 넓이를 먼저 구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놈의 넓이를 내가 8이라고 구했어. 그럼 이놈의 넓이는 뭐라는 얘기예요? 8이라는 얘기죠. 그럼 넓이가 몇 개야? 1대 1이니까 이놈 대우는 2대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틀린 먼저 보죠. 전체 틀. 다시 전체 넓이가 16이고 이 비율이 의미하는 건 사실은 이 삼각형들의 넓이비를 봐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놈의 넓이와 이놈의 넓이를 비교하겠다. 근데 이놈의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OAB의 넓이를 우리가 신발끈 공식 이따가 할 건데 지금은 제대로 그려서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가 5고요. 여기가 0,4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이라는 게 대충 여기에 있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요만큼을 밑변이라고 보고 요만큼을 높이라고 보면은 넓이가 나오겠네요. 따라옵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 이놈의 넓이가 4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놈의 넓이는 뭐란 얘기? 12란 얘기. 그럼 길이가 몇 대면? 1대 3. 여기가 1대 3인 거예요. 그럼 M은 뭐예요? 4가 되는 거죠. 1하고 3을 더합니다. 그래서 M은 4, N은 3 이렇게 풀어서 답이 4분의 3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넓이를 먼저 사실 찾아줘야 된다. 넓이를 가지고 길이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다시 정리합시다. 모든 꼭지점의 좌표를 안다. 그러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도형을 봐주셔야 돼요. 각각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항상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일단 그렇게 읽어주세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신발끈 외워서 써주세요. 신발끈 그렇지. 이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1030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1033번 갑시다. 1033번. 1032번도 있네요. 1032, 1033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 문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신발끈 공식 할 때는 노트에다가 필기 꼼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상태까지 필요한 문제니까. 네. 가제객을 하나 해도 아직이고요. 해보세요. 신이 화나면 뭔지 아세요? 신이 화나면 네. 신이 화나면 화신. 신호. 신발끈. 방금 스스로 생각해낸 건가요? 아니 유명한데. 아 유명해요? 네. 오 신발끈 공식. 어. 신발끈. 오. 뭐 써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자 일단 요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y에 대하여 이 각각의 점들을 다 찍어달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은 혹시 내가 이걸 만족하는 정수를 못 찾았으면 이거는 진짜 복습 더럽게 안 한 거예요. 뭐 보이셔야 돼요? 부정방정식. 그럼 곱하기 형태를 정수로 끄집어내야겠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x로 묶어버리면 y 더하기 1 잡고 뒤에도 y 더하기 1의 형태를 똑같이 끄집어낸 후에 마이너스 1이니까 2를 빼야지 식이 똑같아진다.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의 형태 x 더하기 1, y 더하기 1을 2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계속 나와요. 저거 만드셔야 돼요. 왜요? 틀렸어요? 1033번 안 했는데 왜 삭제? 이거 하고 할 거예요. 꼭 주지 마세요.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2가 나온다는 얘기는 1하고 2, 2하고 1, 1, 마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내가 x, y를 다시 한번 구해주시면 자 여기는 x, y가 뭐죠? 0,1 0이고 1이어야지 1하고 2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2하고 1이 나오려면 1하고 0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1, 마이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내점의 좌표를 구해주셔야 되고요. 그에 따른 좌표를 찍어서 그놈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1,0 찍습니다. 0,1 찍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찍어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찍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찍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놈들을 연결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직사각형이 나온다고 봐주셔야 돼요. 직사각형. 선생님 여기 직각인 거 제 그림이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게 찾아요? 뭐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지. 어쨌든 직사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는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합인데 하나 구해준 다음에 두 배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하나의 길이를 구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 점에서부터 여기 1,0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두 배를 해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1032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1033번 갑시다. 1033번. 지울게요. 자, 1033번 일단 유형 써주세요. 유형 써주시고 답까지 일단 딱 얘기할 건데 A, B, P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좀 써놓으세요. 1033번에 A, B, P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라고까지 일단 좀 미리 답을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33번 A, B, P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찍더라도 거기다가 좀 답을 학교 시험에서 혹시 나왔는데 안 보인다 찍더라도 거기다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답을 깔끔하게 P가 이렇게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 보면 A, B, P에 대해서 PA에서 PB를 뺀 게 언제가 가장 긴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가 가장 긴지? 그럼 선생님이 지금 증명을 해줄 건데 답을 낸다면 이 A, B를 일직선으로 쭉 그려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P가 여기 있을 때가 초이란 얘기고요. 답은 이때가 PA랑 PB를 빼버리면 가장 큰 애가 나온다라는 건데 왜 나오는지를 천천히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P가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이 빼기의 형태에 대한 범위를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다시 빼기에 대한 범위를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세요. P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삼각형이 계속 나와요. PAB라는 삼각형. 맞습니까? 근데 P가 계속 이동한다고 해서 삼각형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P가 여기 잡혀버리면 삼각형이 안 나오죠. 한직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P가 여기 좀 더 가버리면 삼각형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우리가 P가 삼각형 ABP가 나올 때랑 삼각형 ABP가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먼저 나눠볼 거예요. 삼각형 ABP가 나올 때랑 나오지 않을 때. 자 그럼 나오지 않을 때란 얘기는 ABP가 한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고요. 이때에 성분 PA에서 PB를 뺀 절대값을 생각을 해보면 자 PA라는 길이는 이만큼입니다. 상무야 패딩 벗으세요. 자 일단 PB라는 길이는 이만큼이에요. 맞나요? 그럼 두 개를 빼보면 뭐 어떤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AB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는 AB라는 길이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삼각형 ABP가 나올 때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삼각형 ABP가 나오면 항상 어떠한 범위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를 가지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지금 천천히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이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P가 변함에 따라서 가장 긴 변이 변해요. 그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세 개로 쓸 겁니다. AB가 가장 길 때, AP가 가장 길 때, BP가 가장 길 때 이렇게 세 개 다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AB 더하기 AP라는 애가 나머지 변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 항상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AP 더하기 BP가 AB보다 커야 된다. 20 또한 항상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정 조건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있겠죠? 뭐랑 뭐 남았죠? AB랑 BP 남았네요. AB 더하기 BP가 AP보다 항상 커야 된다. 20 또한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PA, 즉 AP 빼기 BP의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걸 보면은 요식을 정리하면 BP 넘어가면 AP 빼기 BP 나오죠. 맞나요? 그 다음 또 여기 더하기니까 갖다 버립시다. 이거 보시면 AP, BP 넘겨버리면 AP 빼기 BP 형태 나오죠. 맞아요? 그 식 정리 한번 잘 해보면요. AP-BP라는 애가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AB보다 크다는 얘가 따라오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식 보시면 AP에서 BP를 뺀 애가 AB보다 작다는 이런 식이 따라오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 식을 또 어떻게 써버릴 수 있냐면 절대값 AP-BP가 AB보다 작다라고 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이제 논리는 끝났습니다. 삼각형 ABP가 나왔을 때는 AP에서 BP를 뺀 거는 무조건 AB보다 작아요. 무조건. 결정 조건에 의해. 이해되세요? 근데 삼각형이 안 나올 때는 AP-BP가 뭐예요? AB네? 그럼 최대값은 뭐란 얘기? 이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얘보다 작은데 이런 경우는 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이거는 서술형 풀이 선생님이 써준 거예요. 근데 서술형 풀이가 아니라면 그냥 한 직선 위에 있다 P 빡 찍어주면 답이에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 문제는 P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P의 좌표를 봤더니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무슨 점? 교점. 교점이니까 연립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두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우면 2 증가할 때 4 증가하니까 기울기 2고요. 1,2를 지난다라고 해서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 다음 주어진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죠? 이거랑 얘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면 그 교점이 P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학교 시험 나오면 그냥 한 직선 위라고 해서 답을 내면 됩니다. 근데 그거에 따른 서술형 풀이를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1033번이었어요. 자, 넘어가서 1035, 1036, 1037. 자, 1035 볼게요. 발 1035번 못 푼 친구들은 글쎄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 선생님이 조금 요약해서 써봤거든요. A하고 B하고 C가 각각의 지금 저 작업대에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문제가 A하고 B하고 C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에다가 뭐를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면 혹시 무슨 생각 드세요? 오케이, 외심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애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삼각형의 외심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느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형 ABP의 외심, 외접원을 그리면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 길이가 반지름으로 똑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들은 P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와 C까지의 거리가 같다. 외심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저 앞에서 외심 파트 질문이 안 나왔거든요. 똑같이 푸시면 돼요. 똑같이. 자, 가볼게요. 내가 이 A라는 좌표를 0,0이라고 잡으면 C라는 좌표는 5만큼 내려오고 3만큼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B의 좌표는 6만큼 갔다가 2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내가 구하려는 건 P의 좌표인데 P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하면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식이 뭐냐면 PA와 PB와 PC가 같다라는 식입니다. 그럼 태연아, 여기는 이 식은 식을 몇 개 준 거예요? 태연아? 무슨 꿈 꿔요? 좋은 꿈인가요? 수아야, 이 식은 식 몇 개 준 거예요? 두 개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등호 하나당 식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분 PA를 같다, 성분 PB 같다, PC 같다 이거 대입해가지고 A, B 연립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말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외심을 떠올려야 돼요. 이거 이따가 공부할 겁니다. 다시.
알겠나요? 그래서 1035번에다가 외심 써주세요. 외심. 기본 문제예요. 그냥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기본 문제입니다. 네. 질문 하나 추가해. 네, 추가하세요. 1106번에 디귿이요. 1106번의 디귿이요. 자, 넘어가서 1036번 가겠습니다. 1036번. 다 해야 되나? 1036, 1037, 1038. X가 아니었다고? 공식이란 거 알았는데. 그렇대요. 왜? 선생님 이거 써주세요. 네? 근데요. 네. 외식 그냥 구하면 돼요. 근데 의심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구하면 돼요. 네, 왜요? 궁금해서요. 아, 답을 왜 안 내주냐? 아니요. 아니 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러면 앞에 봐야지, 앞에. 네. 여기 앞에 보면은 외심을 구하는 그거 했을 거라 본인이 저기 유형 4번 960번 가면은 혹시 동그라미 되어 있나요? 960번 가보세요. 맞췄어요? 맞아요. 이거 틀린 건데. 거기 960번을 맞췄다면은 이것도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아 네.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고 외심 구하는 거 거기서 맞췄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문제다라는 거죠, 선생님 말은. 왜 똑같은지. 네. 네.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자, 1036번 갑시다. P, Q, C가 있고요. 자, 그리고 Q 아래 중점. 여기가 R이네요. Q 아래 중점을 여기를 C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직선 A, PQ, PR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겠대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여기를 A, B라고 하겠대요. 자, 이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요. 선생님이 푸신 분들도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까지 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 그림 보니까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져 있고요. 착하게. 여기에는 이 각과 여기에는 이 각이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 길이하고 여기는 이 길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가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이 여기 손에 발 내려 있고 손에 발 내려 있어서 이거랑 이거 합동이라고 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여기는 이놈의 길이와 여기는 이놈의 길이도 똑같으라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A는 PQ를 1대1 내분했죠. 얘도 중점이죠. 1대1 내분 1대1 내분했죠. 전부 다 똑같이 내분했죠. 그럼 전부 다 똑같이 내분한 점의 무게중심은 커다란 놈의 무게중심과 똑같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똑같은 내분점의 무게중심은 즉 요놈의 무게중심을 전체 커다란 PQC의 무게중심과 똑같다라고 해서 사실 답은 그냥 요거의 무게중심을 구해버리면 답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좀 더 명확하게 풀어주세요. 자, 넘어가서 1037번 갑니다. 1037번. 1031번도 많이 못 풀었던데 괜찮아요? 아니요. 이게 과제 검사하면서 다 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03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031번에다가 별표 5개 쳐놓을게요. 1031번에 별표 5개 쳐놓을게요. 봅시다. 둘레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정삼각형에 대해서 먼저 외워야 될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예요. 그럼 상호야, 높이는 뭐죠?
볼게요. 안 되겠네요. 예준아, 넓이는 뭐죠? 4분의 루트 3 a 제곱. 기본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가 a인데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삼각비 2대 1대 루트 3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a고 이만큼이 2분의 루트 3이다. 구할 수도 있지만 외워주세요. 괜찮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정삼각형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수직이등분 된다. 괜찮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럼 무게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대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냐면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요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요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요 길이를 구해버리면 여러분들은 한 변의 길이 또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보면은 A하고 G의 길이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당연히 중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수직이 등분되는 이런 점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가 뭐라고 준 거예요? 점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점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 구하면 루트 빼고 제곱하니까 16, 빼고 제곱하니까 9 나와서 여기가 5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란 얘기예요? 2대 1이니까 2분의 5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높이가 뭐란 얘기죠? 2분의 5랑 5를 더한 높이가 2분의 15란 얘기예요. 근데 이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써버릴 수 있냐면 2분의 루트 3a라고 써버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a는 루트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5라고 해서 구하니까 a가 5루트 3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5루트 3이니까 얘는 뭐다? 세배를 해버린 15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중요한 거는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되셔야 돼요. 따라올까요? 그래서 여기 푸시는 분들도 풀이가 조금 이상하신 분들 선생님이 다 봤거든요. 다시 선생님처럼 고쳐서 볼게요. 이해되니까 얘가 1031번이었어요. 1036, 1037 가도록 하겠습니다. 1036은 했으니까 1037, 1038 갈게요. 문제 알아서 읽으세요. 같이 안 읽어요. 문제 안 읽어서 질문한 것 같은데. 자, 문제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라고 하고 있냐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먼저 구하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마찬가지로 구하래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OBC의 넓이를 이놈과 삼각형 OAB의 넓이가 m 대 n이 나온다면 이 사각형의 무게중심이 요놈을 연결한 요 선에 대해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 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니 그러네요, 여러분. 다시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이놈의 넓이하고 이놈의 넓이의 비율을 구해서 그놈의 내분점이 무게중심이 된다. 이게 지금 문제 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못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삼각형 OBC의 넓이를 먼저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여기가 밑변으로 보여야 되고요. 높이가 여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이놈의 넓이가 2가 나옵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요놈의 넓이는 밑변이 4고요 높이가 4죠. 그럼 넓이는 8이 나옵니다. 그럼 넓이 비가 몇 대면 1대 4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놈의 무게중심 구할 수 있죠? 3개 점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죠? 그거에 1대4 내분점을 구하면 답이 나오다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1등급이라고 안 풀고 이렇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풀어주셔야 돼요. 네? n 대 m으로 해야 돼요? 그러네요. 문제를 보니까 여기 n 대 m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1대4 내분점이 아니라 4대1 내분점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이따 말았습니다. 자, 넘어가서 1038번 가볼게요. 1038번 지웁니다. 여기에 시청이 있어요. 그리고 시청으로부터 이만큼 간 곳에 희민이가 있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북쪽으로 1km 떨어진 거리에 학교는 시청으로부터 1km 떨어진 지점. 여기에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혜민의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의 3.5배다. 다시 혜민의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요? 혜민에서부터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얘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거리의 3.5배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이거 잘 정리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갑시다. 그럼 일단 케미에서부터 도서관까지, 케미의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요거의 3.5배래요. 그럼 요 길이를 뭐라고 하는 게 편해요? 2라고 하는 게 편하죠, 여러분들. 그럼 요 길이 뭐가 돼요? 7이 되는 거죠. 따라합니까? 여기 1이라고 하면 여기 3.5 나오니까 좀 길이 보일 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2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가 2K 이렇게 하는 거죠. 2K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혜민의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가 7K예요. 이만큼이 7K라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K라는 얘기예요? 5K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도서관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도서관이 시청에서부터 얼마만큼 갔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시청을 0,0이라고 잡아버리면 혜민의 집 뭐예요? 이렇게 잡히나요? 학교 뭐예요? 위로 1만큼 가죠? 이렇게 잡히네요. 그럼 도서관 어떻게 구해요? 혜미와 학교를 7대 2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도서관은 혜미와 학교를 7대 2로 외분한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도서관의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 고민 좀 더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지금 1등급에 있는 이 문제 1을 지우고요. 한 4로 바꿔주세요. 얘들아 1을 지워버리고 4로 바꿔서 공부하시면 돼요. 4등급 문제 기억이 어디 가서 1등급 문제니까. 말도 안 됩니다. 별신원지 신고할게요. 아, 유명하다고요? 벌써 친구한다는 게 유명하다. 아니면 마크 유명하다. 친구라는 여유? 아니. 마크 자체가 유명하다. 자, 1059번이 갑니다. 이걸 하고 그냥 그것뿐 말고. 자, 1059번이 갈게요, 여러분들. 추격이 샀구나. 처음 선생님 다 된다고 한 줄 알았어.
OABC의 넓이를 3등분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오, 귀찮아. 뭐 이 문제 왜 이렇게 귀찮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놈의 넓이를 3등분한대요. 그럼 혹시 이 각각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전체가 쉽게 보인다는 거죠? 전체가 4 곱하기 9에서 36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넓이가 12가 되고 12가 되고 12가 된다. 일단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넓이를 하나하나 표현해가면서 A, B를 지금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이 넓이 표현할 수 있겠나요? 이거 무슨 도형이에요? 사다리꼴.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윗변, 아랫변, 높이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 윗변 뭐예요? 오케이. 요건요? 4를 대입한 y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4 더하기 b입니다.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하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4죠? 얘가 뭐가 나온다? 12가 나온다면 b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요놈의 넓이를 구할 것인지 요놈의 넓이를 구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더 쉬워 보여요? 가운데 어떻게 보거든요? 뭐가 사는데요? 평행사변의 넓이 3, 42 평행사변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요? 윗변 곱하기 높이. 근데 높이 알아요? 높이가 어딘데? 4? X 저건 4. 여기가 4. 요거요? 네. 이렇게요? 그 말이구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맞나요? 네. 그럼 여기 길이는 뭐예요? 3. 3인데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이거를 뺀 거죠. 네. 맞습니까? 여기 길이가 A-B인 거예요. 그럼 A-B가 뭐다? 3. 3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A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쉬운 형태를 가지고 이걸 구해도 되고 이걸 구해도 되고 이걸 구해도 되는데 어쨌든 처리해야 된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 각각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이 문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전체 넓이를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이렇게 접근이 안 됩니다. 전체 넓이 활용, 각각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넓이를 표현하자.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얘가 1059번이에요. 자, 넘어가서 1085번 갑시다. 1085번. 저기요. 1085. 자, 양수 A에 대하여 P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조직선이 있다. P와 4,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지나는 직선. 얘가 CX 더하기 DY 마이너스 4는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두 직선이 P에서 지금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 두 직선 먼저 그려보세요. 그립니다. 그리는 척하지 말고 그려보세요. 안 그려도
감은 나오니까 안 그렸을 것 같은데 일단 정확히 좀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글이라고 하면 주어진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묶어주셔야 돼요. 여기도 x-4y 더하기 4 이렇게 먼저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A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이 점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x 더하기 y는 0이 되는 것과 x-4y 더하기 4는 0이 되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를 구하면 두 개를 뺄게요. 분수가 나오네. 부러워. 어쨌든 얘는 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고 A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한다.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보면 이런 느낌이죠.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3을 지난다.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기억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점을 지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둘의 교점을 구하는데 더러우니까 던질게요. 어쨌든 그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이 문제 보면 얘하고 얘가 P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 말은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수직이면서 이 점이 P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일단 수직은 뭘 줬다? 기울기를 줬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A 더하기 B B'은 0이다 이렇게 가져가셔야죠. 외우고 계신가요?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A 같았으니까 A의 A-1 B 같았으니까 A-4 얘가 먼저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을 풀어주시면 A제곱 -4는 0이 나오고요. 그러면 A가 뿔마이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하나의 직선은 2x-2y 더하기 4는 0이 나오고요. A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하나의 직선이 x 더하기 y 더하기 6은 0으로 나오거든요. 따라오세요. 근데 이 P라는 점 얘가 의미하는 건 무슨 점? 교점.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연립한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죠? 맞나요 여러분들? 두 개 연립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구하세요. 그럼 P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따라합니까? 그래서 답을 내준다는 겁니다. 크리 이해되세요? 왜요? 어디가 이상해? 아니 두 번째 A 마이너스 4인데요? 요거요? 네, 아니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요? 두 번째 문제 A 플러스 무슨 말이에요? 아니 두 번째 A 마이너스 네 요거예요? 그거에서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하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A에 1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교점 구할 때 이렇게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1085번이고요. 넘어가서 1095번 1098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1095번 갑시다. 처음 95번에다가 별표 5개 쳐놓으세요. BC의 중점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말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선분 AB랑 선분 AC가 같대요. 요거랑 요게 같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각형 ABC가 이등변이다라고 하면 맨날 우리가 활용하는 선이 있는데 뭐 활용하죠? 수직 이등분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활용하든 활용하지 않든 무조건 긋는 게 좋아요. 고3 때까지. 또는 말을 안 들으면 재수 때까지, 삼수 때까지 무조건 그으셔야 돼요. 다시 이등변 삼각형의 활용법은 무조건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활용하든 활용하지 않든 그냥 무조건 긋는 습관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알겠나요?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이 된 문서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 그림 하면은 이거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이라는 거는 뭘 활용할 것이고 기울기, 중점은 이등분한다라는 건 중점을 활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문제 다시 봅시다. BC의 중점이 Y축 위의 점이래요. 자, BC의 중점은 여기에는 이 점을 의미할 건데 얘가 Y축 위의 점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Y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X좌표가 0이다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점의 X좌표가 0인데 이 점이 교점이라고 읽히셔야 돼요. 수직 이등분 선과 이 직선이 교점이라고 읽혀야 됩니다. 근데 그 교점의 X좌표가 뭐가? 0이다 이렇게 깔끔히 읽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될까요?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0이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보면 갑니다. 요놈의 기울기가 m이에요.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m분의 1이겠죠? 그래서 잡아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m분의 1에 x 더하기 2 더하기 3. 잡는 이유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선 연립해야 되니까 직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m, x-2라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0이다. 이게 교점이 y축 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옵니까?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하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이 두 식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한 마이너스 n분의 2 더하기 3이랑 여기다가 0을 대입한 마이너스 2m이 똑같아야 된다는 식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럼 양쪽에 m을 곱하고 넘기면 2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고요.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나 2n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근데 문제에서 m 값이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답이 2분의 1 이렇게 답이면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읽는 방법인데 다시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 나왔으니까 수직 이등분선은 그냥 그려놓겠다. 그 다음 문제에서 지금 BC의 중점이 Y축 위의 점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여기는 이 점의 X좌표가 0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여기는 이 좌표에 집중하니까 얘가 두 직선이 교점으로 해석되고 그 교점에 근이 0이라고까지 빠르게 해석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어려운 문제도 바로바로 조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나요? 얘가 109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1098번 갑시다. 1098번. 지울게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5점. 자, 2,3을 지나는 직선. 이놈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L에 내린 수선의 좌표. 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왜 뭐지? 자, 봅시다. 자, 일단 둘의 교점. 그러면 연립해가지고 교점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연립해보니까 위에다가 도배합니다. 그럼 6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고요. 두 개를 더해버리니까 7x 마이너스 7이 0 나와서 교점의 좌표, x좌표가 1이 나와요.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가 나오겠죠? x에 1 대입하니까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이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 증가할 때 4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4고요. 그러면서 1, 마이너스를 지난다 이렇게 잡아주면 지금의 방정식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원점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 거예요. y는 4x-5라는 직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문제에서는 이 점에서부터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 즉 요걸 구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게 1096번하고 똑같은데 왜 못 풀었는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1096번을 풀었는데 못 푸셨다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갈게요. 자,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교점. 그럼 교점이니까 직방을 세워서 열림. 그러면 요놈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보면은 기울기를 줬다. 요놈의 기울기가 4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0,0을 정하는 이런 직선이 나올 것이다. 이거의 교점이 방정이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사실 1096번을 풀었다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뭘 못 풀었다면은 왜 못 풀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1098번이에요. 1106번의 디귿은 일단 여기는 개념하고 같이 나오죠. 그렇죠? 몇 분이에요? 쉬었다 해도 되나요? 네.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